예, 안녕하세요. 정치, 경제, 시사풍자의 박만슈의 쓴소리입니다. 이게 제목을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정치, 경제, 시사풍자의 박만슈의 쓴소리로 이제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 시계가 빨라져서 환율 급등에 매물 출회가 나왔죠. 그래서 이격 조정이 생겼는데요. 채권은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지수보다는 종목 장세. 그리고 또 오미크론 완화로 반도체 2분기 저는 가격 반등이 예상되는 주였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황을 보면은 코스피 저점 지수가 단기 순이익을 제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요. 물론 저번 주는 저는 틀렸어요. 3050에서 1054를 얘기했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3월에 금리 인상한다는 75% 점도가 나와서 이제 이게 유명무실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제가 계산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가 지수 적정의 기본 계산이 단기 순이익을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140조였고 올해 160조가 예상되는데요. 140조 곱하기 20배를 하시면 2800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320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올해 작년에 2800에서 3200이니까 적정 주가 지수는 2는7을 합치면 3000입니다. 그럼 3000이 지금 적정 주가고 작년에 2800이니까 작년 2800에서 3000 사이가 2900. 여기가 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60조에 대한 20배니까 3200이죠. 여기에 M2 증가에 3.5%로 곱하시면 33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단 3300, 하단 2900. 이서 2900에서 3300이 되는 겁니다. 무슨 저점을 확인했니 뭐 어떻게 뭐 2700까지 가니 이거 다 개소리예요. 걔네들은 그냥 변동성을 크게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20%라면요 다 맞춰요. 누구나 다 자기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저는 2900에서 3300 이렇게 밴드를 제시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안으로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저처럼 상반기에 이제 3300으로 한번 갈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상고 하박인 사람이 있고 이제 저랑 반대 이제 상변하고 상반기는 변곡점을 찾고 하반기에 고점을 찾아서 한 번을 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고 일단 저는 변수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 소비자 물가 대비 금리 인상 횟수가 몇 번이냐. 그 다음에 두 번 이제 남미 광산 파업, 오미크론, 기후 영향 등 이 글로벌 원자재 변명 현상 이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저처럼 상고 하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을지 아니면 상변하고 하반기에 이제 한번 찍을지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금리 인상 시기가 빨라져서 이제 FOMC 의사록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긴축 완화로 인해서 이제 떨어졌지만 이제 오늘로 이제 반등을 함으로써 다음 주는 저는 3000선 코스닥은 1000선 3000, 1000선 반등 회복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 보안법 위반으로 홍콩 민주신문 매체를 다 압수수색해서 임원진을 체포를 했답니다. 그래서 무더기 폐간이 이루어져가지고 지금 홍콩 인권은 뭐 사실상 민주주의 무너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일부 저기 또 이게 중국이 뒤에서 조장하는 게 아니냐. 이제 완전히 지금 홍콩 보안법을 이제 중국이 완전히 얘네 공안법으로 이제 완전히 바꾸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홍콩은 민주주의 투표가 아예 없다. 저번에 투표율 얘기했죠. 30%였다고요. 30%가 이제 친중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나저나 그거보다는 지금 이쪽 우크라이나하고 이 아프간 주민들이 지금 식사고 식량 공급이 끊겨서 지금 아사 직전이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이 돈바스 지역도 지금 큰일이죠. 그쪽 동부 쪽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끊겨가지고 그 보급 라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 누가 이걸 공수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중에 그쪽 동부 주민들은 지금 나중에 아연 실색이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쪽
아프가니스탄 쪽은 지금 자살 폭탄 테러단을 지금 탈레반이 조직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조만간 자살 폭탄 테러 많이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이제 미국은 오미크론이 1월 중순에 이제 정점에 도달할 걸로 예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 200만 명 돌파를 예상을 할 거로 보고 5개월 안에 미국인들은 집단 면역이 사실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노바백신 백신은 일부 지금 갖고 있거든요. 보관 중에 있기 때문에 국내 승인이 먼저 이루어지면 저는 먼저 식약처에서 발표를 해주면은 이게 수급이 이제 들어올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승인했고 WHO도 승인했는데 미국이 MRA 관련 그 로비 때문에 지금 승인이 늦어진 건지 아니면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없어요. 안 맞춰져도 노바백스가 저번처럼 부순물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지연됐었는데 지금 그건 해결됐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유는 없고 mRNA 백신과의 이제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좀 늦춰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SK바이오사이언스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이 CMO 쪽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자체 이제 백신이 나오면은 저는 확실히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독감 주사도 국산을 맞지 미국산은 안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항원 단백질 제조합 방식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맞으려고 하지 이제 mRNA 쪽으로 맞게 했습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유럽으로 가서 유럽이 지금 원자력 발전을 녹색 사업으로 분류를 한다고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 완벽하게 지금 끝난 건 아닙니다. 분류만 초안을 발표한 건데 독일하고 이제 5개 국가는 반대예요. 얘네는 완전히 신재생 쪽이기 때문에 탈원전이고 이제 프랑스 쪽에 12개 국가가 이제 동유럽하고 합쳐서 지금 에너지 자료를 달성해야 된다는 요 명분으로 지금 천연가스 문제를 이제 대두시키면서 프랑스가 원전을 지금 회귀하려고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옛날 구형 원전으로 회귀한다는 거는 나는 반대하고 나는 SMR 원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모듈화 시키는 거는 난 찬성이에요. 그 구원전으로 돌아가면은 옛날 뭐 체르노빌 시대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녹색 원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SMR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듈화 시켜서 한다는 건 나는 찬성인데 그거 모르겠습니다. 얘네는 반반 다 해가지고 가겠다는 식이기 때문에 그걸 나는 그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감원전이라고 봐야지 그 그린 에너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으로 넘어가서 한수원, 이집트, 엘바다 2차 원정것을 단독 협상 대상자 선정. 이게 이제 좋은 거죠. 근데 지금 한정 기술부터 해가지고 원정 관련주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금 조정 좀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차피 이제 다 아는 사실이고 그 다음 중국이 전기차 보조금 30% 삭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2차전지 쪽에 이제 장비회사나 소재회사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유럽으로 전방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장비 공급 계획이 체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엠플러스하고 엠시스 이쪽 2차전지 장비주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ASML사 베를린 공장에서 60평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약간 EUV 장비 반입하는데 차질이 생길 겁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 뭐 몇 개월 미뤄지겠죠.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18대고 하이닉스가 4대 지금 돼 있거든요. EUV 장비 이제 요새 하이 장비가 한 4천억짜리인데 요걸 아마 지금 이제 인수받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쨌든 시안 쪽이죠. 중국의 그 락다운으로 SSD 인상 가격도 지금 오르고 뭐 해서 낸드 가격도 좀 오르고 해가지고 아마 제 생각에는 빠르면은 이 메모리 쪽도 2분기 안에 빨리 반등할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이제 그겁니다. 이제 오미크론이 너무 약하다. 이제 더 이상의 이제 공장 폐쇄나 이런 쪽은 없을 거다 보고 빨리 병목 현상이 저는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서 결국은 반도체 가격이 이 시안 가격과 해가지고 같이 이런 문제로 오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는 좀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6개월 선행이니까.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가 20조 올해 이제 투자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리콘밸리 이제 테라노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분이 이제 스탠포드 중퇴해가지고 피 몇 방울로 이제 암을 진단한 데 가서 200개 진단 키트를 질병을 동시 기술로 개발했다 해가지고 사기친 이 여자가 20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이요. 20년 선고받았고 그때 당시 스타트업 가치로 10조 원 평가를 받았었어요. 이 여자가. 생긴 건 이쁜데 대가리를 잘못 굴려가지고 여기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한테 그때 한번 걸려가지고 그 유도신문에 한번 넘어가 찾아보십시오. 하여튼 재밌는 이제 사건이었는데 그 다음에 FMC 의사록 공개해서 3월 금리 인상론이 지금 이제 75% 넘어섰습니다. 거의 3월에 인수한다고 보면 되고요. 환율은 1200원대 진입을 했고요. 이제 이 얘기는 또 나온 거고 아까 얘기했고 LG전자가 비대면으로 로봇 시연을 하고 삼성은 가사형 로봇을 이제 소개를 했고 현대차는 차 안에서 멀티버스 연계로 로봇 가동한 거 이번에 세스 이렇게 했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조선해양이 열척 수주했고요. 이제 잔고가 20% 상승했다 이제 이 뉴스 있었고 이제 프랑스로 넘어가서 백신 패스가 입법이 이제 통과됐습니다. 이게 1월 15일까지 안 맞으면 저기 쉽게 얘기해서 아예 식당하고 카페를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달라요. 우리나라 한 명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이건 사실상 허용이 안 되는 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관광 패스하고 완전히 다른 이제 입법 패스라고 백신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부하고 원주민 어린이 사이에서 옛날 강제로 가족을 분리시켰던 과거사를 있었거든요. 슬픈 과거사를 인정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원의 보상금을 이제 합의한답니다. 그리고 3차 접종자 한해서 mRNA 백신이 상체 50% 효과 4차 접종자 한해서 이스라엘은 항체 5배 이상을 항체 효과가 있다고 발표를 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그 다음 또 다음 뉴스 넘어가서 이게 이제 거의 오늘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카자흐스탄이 이제 비상상태에서 선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LPG 가스를 2배 인상해서 소요 사태가 일어났는데 난 이것보다는 이 옛날 구소련 시절에서부터 얘가 독재를 해왔거든요. 지금의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지금 30년 만에 이제 이게 골마 터질 대로 터져가지고 이게 소요 사태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폐쇄해가지고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옛날 세계 2위 채굴 국가예요. 가상화폐. 그래서 아마 그 영향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프랑스로 다시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프랑스가 이제 3개월 남았거든요. 이제 대통령 우리나라보다 이제 1개월 느려요. 우리가 3월이고 얘네가 4월 대선인데 마크롱이 백신 패스 우호자예요. 이게 이제 변수가 될 거예요. 백신 안 맞은 놈들은 이제 뭐 좀 욕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주 그냥 부글부글 야당에서도 지금 요거 갖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무소속 소속의 잼으로가 있습니다. 강경파 극우적인 발언한 사람이고 그 다음 공화당의 페크레스라고 또 이쪽도 극우족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르펜하고 원래 르펜 알죠? 극우전선다 르펜 공화당의 페크레스 무소속의 잼으로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나폴레옹 1세를 존경한다. 나폴레옹 시대로 지금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이제 제국주의 나폴레옹은 지금 흑모에 빠져가지고 이들 극우당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 저는 기분 좋죠. 저도 약간 극우당 이쪽이라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다 가짜 우파당 새끼하고 좌파 새끼들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난 이런 거 들으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이 프랑스는 진짜 진정한 우파가 있구나. 이 나폴레옹 얘기가 나왔다는 게 벌써 딱 얘네는 자랑스러운. 그럼 우리나라도 이제 광개토 대왕이 나와야 되는데 왜 광개토 태양의 얘기가 안 나오는지. 이래서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 새끼들은 우파가 아니라는 게 여기서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저번에 이제 경제 이제 얘기했었죠. 이제 1탄 얘기 이어서 2탄이 이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GDP하고 오늘은 노동 생산 증가율입니다. 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갑니다. 노동성 생산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위에 있어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게 대부분 안정성이 확보되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경제 성장성이 향상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민주의 국가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이제 예를 들어서 통계가 나왔는데 2035년에 중국의 이제 명목 GDP를 역전당하고 그러나 다시 2050년에 재역전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하고 미국이 약간 이 노동생산성은 1대1로 비교하기가 애매한 게 뭐냐면
미국은 이쪽 부분이 좋거든요. 노동 환경하고 설비 투자 부분이나 자본 축적력, 숙련도가 좋고 중국이 여기가 딸려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일단 중국이 역전하는 걸로 나오는 건 맞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에서 딸리기 때문에 다시 미국도 이제 고령화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은 다시 2050년에 새로운 또 노동 생산성, 즉 노동 숙련도 애들이 또 40, 50대가 돼가지고 다시 역전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저기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얘기해주면 일본이 이 지표가 이미 얘네는 5, 6년, 6년 전서부터 이제 이쪽이 반대였어요. 거꾸로 했는데 이게 아베가 경제를 아는지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집권하면서 이걸 금리 인하를 한 게 결정적인 한 게 실수였어요. 소비 진작 유도하려다가 그냥 냅뒀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냅뒀었던 게 더 좋았을 텐데 소비 진작 유도하려다가 했던 것 같은데 이러면 나중에 이제 통화 정책을 미국이 해줘가지고 이렇게 많이 돈을 쓰고 이렇게 해도 일본은 아예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금리 이거 와서 요새 경기부양 또 600조 했죠. 기시다 총리가. 이게 의미가 없어요. 한 2000조 이상 했는데도 안 됐는데 600조 때려본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준금리를 고수를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실수를 또 얘기하자면 내부적인 요인은 디지털 혁신 실패, 그 다음이 영주 세습의 리더 한계. 계속 이제 물려봤잖아요. 일본은. 무슨 말인지 알죠? 저번에 몇 달 동안 얘기했죠. 일본 거. 그 다음 글로벌 트렌드 변하는 걸 인지를 못한 거예요. 이 세 가지. 그 다음에 30년간 긴축재정 때문에 자국 산업의 성장을 제때 투자를 못했다는 거. 그 다음에 고환율 정책으로 사내 보호요금이 원래 저환율 정책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그냥 기업들 먹여 살리려고 그냥 국민 대신 이제 기업을 선택해서 고환율 정책을 나라고 얘네는 원래 저환율 정책이었다가 아베가 고환율 정책으로 해가지고 사내 보호요금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기업만 부자가 된 거지. 그래서 이 돈이 환원되지 않고 소비가 더 안 됐다는 점. 그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생산성에서 고가치 생산성이 물적 생산성보다 낮아요. 또 얘네가. 자, 일본 이렇게 너무 깠나? 근데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나도 비교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게 깐 게 아니고 이거는 전 지표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생산성은 매출 이익이 비례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불안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일본의 전체 생산성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이래서 자꾸 늪에 빠졌다는 얘기를 저는 이걸로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든 겁니다. 그래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왜 GDP 위에 있어야 되는지를 중요한 척도를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단순히 고령화가 빠르다고 해서 노동생산성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열도 있고 또 교육 수준도 있어요. 여기 들어가요. 학력 수준도 들어가요. 아까 얘기한 노동숙련도 자본적 종류 나이 환경도 있지만은 또 여기에 이제 기업들의 투자 미래 투자 이쪽도 들어가고 또 핵심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 사업 다변화도 들어가요. 이게 단순히 노동력 생산성에 그 젊은 애들이 나이 먹었다 해가지고 뭐 떨어지는 것도 있긴 있지만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시 이게 점진적으로 다시 완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면목 GDP가 20조 달러에서 고비가 있었지만 지금 다시 24조 달러예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중국이 18조 5천억 달러에서 뭐 규제 때문에 뭐 17조 달러로 떨어졌다는데 저는 이게 규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제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중국이 진짜 더 경제 성장을 여기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의 이 방식이 맞는지, 뭐 한 5년이면 나는 판가름이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정치, 경제, 시사, 풍자의 박만수의 쓴소리.